한자여기 낱말 이야기 47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절충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고충이란 말의 충자, 그리고 충성, 충심, 충정, 여기에서 충성 충자와 속마음 충자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헷갈리기 쉽고 뜻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자를 제대로 알면 좀 나누어 쓸 수 있다. 물론 제대로 안다고 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낱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충성 충자와 속마음 충자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속마음 충자를 관련해서 또 다른 낱말을 하나 좀 구분하기 미묘하게 복잡한 그런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절충이란 것이에요. 네, 절충에는 한자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고충과 충정할 때 한 이 속마음 충자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찌르다는 뜻의 충이에요. 뭔가 충격을 준다 할 때 막 그런 것인데, 이것을 한글로만 썼을 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섞어서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감상 차이가 좀 있는 낱말이다, 이런 것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문을 제가 사전에서 가져와 봤는데, 국민들은 여야 간에 현안이 잘 절충되기를 바라고 있다. 잘 절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때 어느 절충을 쓸까? 절충안을 내었다 할 때 어느 절충을 쓸까? 또는 한일 간에 외교적 문제가 있어서 외무부 관리들이 지금 절충 중에 있다. 외교 절충, 외교 담판 할 때 외교 절충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어떤 글자를 쓰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에 속마음충을 넣은 절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꺾을절과 속마음충, 속마음을 꺾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꺾는다부터 먼저 보면 무엇을 부러뜨린다는 것이죠. 손으로 뭔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발로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부러뜨릴 때는 사람이 하는 행위에 부러뜨리는 것은 손을 써서 많이 한다. 그래서 손수변, 제방변, 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주된 부러뜨리는 꺾는 도구는 뭐냐? 역시 도끼다. 그렇죠. 도끼가 가장 보편적인 예전에 그런 도구다. 그래서 도끼를 손에 들었다는 것은 뭔가 꺾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부러뜨리기 위해서 든다. 그래서 꺾을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속마음충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오드이자와 오디자를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누고 이 안에 무슨 글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많은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중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운데라는 것은 속마음을 뜻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마음이긴 한데 이것은 속마음이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마음도 있고 또 가운데,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것이 대표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낱말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찌를충이다라는 것은 뭔가 쿡 찌른다는 것이에요. 충격을 가한다. 네,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쓰죠. 이것은 갈행, 길을 얘기합니다. 길을 네거리 모양이죠, 원래는. 근데 네거리는 사람이 다님으로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이 뭔가 지나간다. 길에 무거운 것이 지나간다. 무엇이 지나가느냐?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이겠어요? 옛날 기준으로 길에 다니는 게 전차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글자가 지금 찌를충인데 옛 글자에 보면 이런 글자로 되어 있어요. 자, 술의 글자입니다. 술에이고 여기에 무겁다는 그런 뜻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설명들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성용 전차다. 공격을 하는, 옛날에는 공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을 이렇게 두고 성을 빼느냐 또는 지키느냐, 그런 공성전이 있었는데 그 공성전을 할 때는 보면 큰 기중기 같은, 뭐라고 할까요? 큰 높은 이제 어떤 장치를 가지고 거기에 큰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돌을 흔들어서 이렇게 성벽을 깨는 거죠. 그런 무기의 하나다. 공성용 전차를 얘기한다. 이렇게 풀이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공성용 전차라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지만 일반적으로는 뭔가 찌른다. 그리고 맞부닥친다. 뭐 그런 뜻은 이제 의미로 많이 쓰이겠죠. 이 공식용 전차는 전쟁에서만 쓰니까 생활용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것이 뭔가 찌르고 맞부닥치고 공격한다. 그것 중에 또 하나는 창의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충은 뭔가 꺾고 찌른다. 자, 양쪽에서 맞부딪혀서 서로 이렇게 꺾으려고 한다. 서로 공격, 전차를 가지고 한다든지 서로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쪽에서 공격하면 상대에서도 공격을 하죠. 양쪽에서 서로 찌른다. 서로 찌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절충이다. 그렇게 되겠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자, 속마음충을 쓴 절충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견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양쪽에 좋은 점을 골라 뽑아 알맞게 조화시키는 일이다. 가운데를 접는다, 자른다는 것이에요. 있는데, 자, 꺾는데 어디를 꺾느냐?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충은 사실은 중간이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절충하다, 하다. 반반씩 이렇게 포함해서 나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충은 이제 찌른다는 그런 것이죠. 공격입니다. 공격이고, 여기에서도 저런 공격이에요. 그렇죠? 뭘 자른다. 어떻게 자르고 이렇게 또 충돌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쳐들어오는 적의 창끝 또는 전차를 꺾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로 국제 간의 외교적 담판 또는 흥정을 이루는 말이다. 외교 담판을 얘기할 때, 아, 지금 절충 중이다 하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충과 절충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뜻이 또 비슷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쓴다. 그렇지만 원래는 다른 낱말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운데를 자른다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의 절충은 낱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절충설이다. 그러면 둘 이상의 대립되는 학설을 취사해서 이렇게 절충한 학설을 절충설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절충주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상이나 학설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서 결합한다. 좋은 거 다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넣을 건 넣고, 이쪽에서도 버릴 건 버리고 넣을 건 넣고 해서 만든 것이 그런 사조를, 그런 경향을 절충주의라 한다. 그리고 절충안, 어떤 안을 내는데 이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서로 보충해서 알맞게 조절한 안을 절충안이라고 한다. 절충안을 내놓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충은 가운데로 나눈다. 중앙을 나눈다.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예문을 저기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이 절충이 어느 절충에 해당하느냐?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좀 어렵고 여러분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볼까요? 이 영화는 액션이 코믹과 절충되어 있다. 반반 섞였다. 그러면 앞에 배운 절충 그렇게 되겠죠. 앞에 것. 노사는 미타결된 임금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였다. 여기서 막판 싸움을 하고 있다. 마지막 중간 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또는 막판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런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협상을 계속했으나 절충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럴 때도 사실은 싸운다는 뜻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협반, 중간안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좀 반반인 것도 그렇고 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회장은 양쪽의 의견을 적정선에서 절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 자, 회장이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는 것은 회장까지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회장이 중재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므로 이것은 앞에 절충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국은 두 나라는 실무협상에서 절충을 시도했으나 서로 싸웠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로 국가 간의 경우에는 이것이 싸운다는 뜻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간 합의안을 도출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첫 번째 절충과도 비슷하다. 어쨌든 조금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조금 다를 수 있다. 타협 안에 중심을 두느냐 그리고 싸우는 데 중심을 두느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낱말이 좀 갈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꺾을절과 관련된 비슷한 글자는 이 꺾을절이 들어간 글자들은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입니다. 밝을 철, 밝다는 뜻이고 서는 간다는 뜻이에요. 서. 그리고 이것은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꺾는다는 것은 절반이라는 것은 반으로 꺾었다. 반으로 잘랐다. 자, 절반은 반으로 잘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철은 발익을 철인데 철학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자, 입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딱 잘라서 말한다. 맞는 것은 맞고 다른 것은 다르고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고 흑백을 분명하게 나누온다. 그래서 분명하다, 밝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나누어서 꺾어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서거했다,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말을 넣었습니다. 말로서 확실히 잘랐다. 내가 똑부러지게 말을 했다. 맹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약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절자가 중요하죠. 예, 그리고 무거울 중자가 들어간 글자에는 오늘 충자가 나왔습니다. 찌르다는 것은 충돌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거울 중자는 우리가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든지 아래로 내려 떨어지는 힘, 그걸 중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힘력자를 붙이면 무거운 곳에 힘을 가한다. 또는 무거운 힘을 가한다. 그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동력, 움직이는 힘 이렇게 되겠습니다. 벼화자를 넣습니다. 벼가 있습니다. 벼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씨가 되겠죠. 낫알이 되겠죠. 그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씨를 얘기합니다. 종자 할 때 이런 걸 씁니다. 무거울 중으로 과 관련되는 몇 가지 글자였습니다. 자, 오늘 절충. 자, 이 두 마리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미미하게 뉘앙스가 갈리는, 뜻이 갈리는 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절충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절충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충이라는 것은 결국 가운데를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충한다,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만 잘 쓰지는 않는 글자란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